자, 부모님들 자식에게 재산을 이렇게 물려주고 싶어 하시는 분 많으신데요. 잘 하셔야 됩니다. 기초연금 박탈당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증여재산 공제 한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도. 자, 부모가 자녀에게 이제 증여를 할 때 5천만 원까지는 세금 안 된다고 합니다. 5천만 원. 5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나눠져 있는데 이 5천만 원이 10년 동안에 5천만 원입니다. 10년 동안에 5천만 원이기 때문에 10년 동안 5천만 원 이상 초과 시에는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요 거꾸로 됐네요. 거꾸로. 이거 거꾸로 됐습니다. 이거.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데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 된다. 2천 공제한도 더 작다는 거죠. 미성년자 작게 되고 미성년자한테 주는 거는 이제 준다는 자체가 약간 이제 나라에서는 제한시킨다 이런 말이죠. 세금을 뗀다는 게. 네, 아시면 되고요. 일단은 아셔야지 세금 작게 내는 방법이죠. 알아야 산다. 맞죠? 모르면은 네, 세금 많이 낸다. 쉽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자,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도시는 1억 3,500, 중소도시 8,500, 농어촌 7250. 이거 알려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중요합니다. 기본재산액 공제. 자, 일단 알아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초연금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조건. 자, 소득 인정액이 247만 원 이하이면은 내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돼 있습니다. 1인 가구일 때 혼자 사실 때 그렇다는 거죠. 부부 가구는 395만 원이라는 거. 자, 소득 인정액이 뭐냐 또 알아봐야 되고 맞죠? 소득 인정액이라는 거는 소득만 하는 게 아닙니다. 소득에 외에 또 추가가 재산이 또 포함이 됩니다. 자, 이것도 알아보고.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얘기해서 대도시에 거주할 경우 기본 공제금액 아까 1억 3,500 있죠. 그걸 포함해서 총 8억 7,600만 원. 8억 7,600만 원의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주택을 보유해도 기초연금이 가능하다고 분석됩니다. 근데 여기서 8억 7,600만 원이 넘어버리면은 기초연금 수급이 탈락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8억 7,600만 원을 위에 보시는 소득 인정액으로 이렇게 나눠 환산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247만 원까지인데 8억 7,600만 원이 넘어버리면은 247만 원이 넘어간다는 소리죠. 예, 그래서 탈락된다는 점. 설명은 하나하나씩 다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소득 인정액이 뭡니까? 이러면은 소득 평가액. 자, 우리가 받는 이제 월급 받는 근로소득, 일해서 받는 소득, 그리고 기타 소득, 뭐 연금이라든지 뭐 주식에 투자해서 뭐 배당 받는 거라든지 아니면 월세 받는 거라든지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죠. 그거 다 합쳐서 소득 평가액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또 더해집니다. 재산이 더해지는 거죠. 재산이 뭐 있습니까? 자동차, 금융, 토지, 주택 다 포함되는 거죠. 요거를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더해져서 소득 인정액이라는 겁니다. 요거 계산하는 방법은 복지로란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복지 서비스 모의 계산 기초연금 여기 있습니다. 모의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 클릭하시면 돼요. 나와 있습니다. 복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모의 계산기 있습니다. 자, 역산 시뮬레이션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 소득 인정액이 247만 원까지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데 그러면은 내 재산이 얼마여야 되는지 확인해 보. 아까 8억 7,600만 원까지는 괜찮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다른 소득이 아까 있다고 그러면 그걸 환산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탈락되는 거죠. 기초연금. 그리고 증여를 했을 경우에
증여를 했을 경우에는 이 대도시 공제받는 거 1억 3,500이죠. 이게 사라집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자, 주택연금 가입 시 유리하다. 왜 그러냐면 주택연금을 매달 받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재산에서 부채로 산정돼서 빼줍니다. 소득인정액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금이라든가 이런 다른 금융재산은 2천만 원까지는 추가로 공제해 준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사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6억짜리 아파트. 이거는 제 주위에 이제 아는 분이 이렇게 갖고 계신데 이분은 못 받더라고. 수급 탈락입니다. 소득 인정이 323만 원이죠. 예, 탈락되는 겁니다. 자, 용돈은 어떻게 되나? 자녀에게 매월 받는 용돈은 연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소득 인정액으로 안 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걸 쓰지 않고 통장에 모아두거나 재투자를 해서 재산 증식에 사용된 흔적이 나타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소득인정액이 증가로 소득인정액이 추가로 이제 보기 때문에 탈락할 수 있다는 점. 247만 넘어보면 탈락한다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증여와 상속을 비교해 봤습니다. 16억짜리 아파트죠. 자, 증여를 하면은 6억 9천만 원 떼버립니다. 16억짜리에서. 근데 상속을 했을 경우에는 총 2억 9천만 뗀다는 점. 네, 그것도 이제 배우자 일괄 공제까지 포함해서죠. 배우자가 없으면은 2억 9천까지 떼고 배우자가 있으면은 3,090만 원 낸다는 점. 배우자 공제가 크다는 거죠. 자, 여기 뭐냐면 요거 보십시오. 증여한다 해서 내 소득 인정액이 낮아질까요? 그러니까 재산에서 바로 내가 만약에 아파트를 줘버렸다. 그러면 6억 9천 세금 떼이죠. 그럼 하여튼 넘어갔습니다. 그럼 재산 자녀에게. 그러면 16억짜리 6억 9천 떼이고 뭐 9억을 줬다는 거죠. 9억을. 그렇다 해서 부모 재산이 영원히 될까요? 안 됩니다. 부모 재산은 그대로 16억 그대로 칩니다. 그 16억을 또 소득 인정액으로 나누면 247만 원 초과로 연금도 탈락되는 거죠. 증여했다 해서 재산 사라지기 때문에 연금 받을 수 있나? 못 받는다. 이게 결론입니다. 연금 못 받습니다. 자, 자연적 소비 금액이라 그럽니다. 이걸 자연적 소비 금액. 자, 단독 가구 267만 원, 배우자가 있는 가구, 부부 가구는 324만 원이라는 거죠. 자, 16억을 증여했다. 증여해도 재산을 그대로 16억 갖고 있다고 치는 겁니다. 그래서 매달 267만 원씩 빼줍니다. 그러면 16억이 사라지는 데는 49년이 걸립니다. 49년. 근데 8억 7,600만 원까지는 괜찮다 그랬죠?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 아이고 자식한테 빨리 그냥 내 살아있어서 줘버리고 나 연금 받자. 이래가지고 연금을 그 부정수급이라 생각하는 거지. 재산을 줘도 어차피 자식에게 줘도 자식이잖아. 자식이 재산이 증식됐지만은 자기는 재산이 없지만은 재산이 있다고 본다는 거, 나라에서는. 그래서 연금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이거 알려주려고 오늘 방송했어요. 그러니까 자녀분들도 알고 계셔야 되고 어르신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녀분들이 알려주세요. 이거를. 맞죠? 준다고 해서 재산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부모 재산이. 부모 재산은 그대로 인정이 된다는 점 알고 계시고 현명한 증여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